우리가 2026학년도 수능특강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이전 모의고사 기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김진옥전을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김진옥전 같은 경우에는 고3 15년 4월 학력평가 B형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고3 19년 3월 학력평가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고1 22년 아유 이건 잘못 말했죠? 여기는 다른 건데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정도 3학년 모의고사에 2번 출제가 된 작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3학년 모의고사에만 2번 나왔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많은 작품 중에 여러 번 출제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출제할 거리가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자, 우리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보기에 한번 텍스트를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보기는요. 작품 해석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자, 김진옥전에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세계를 바탕으로 천상계에서 적강한 주인공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담이 드러나 있다. 작품의 서사에서 전쟁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초월적 세계 간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은 영웅소설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쟁은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나타나는 한편 주인공의 결연에 영향을 줌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뭔가 약간 의미심장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어질 거다. To be continue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자 여러분 이게 예전에 김진옥전이 출제될 때 과연 어떤 보기와 출제가 됐나 하고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요. 이게 이제 15년 4월 학력평가에 출제될 때 이런 보기가 나왔어요. 영웅소설은 도식성과 환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영웅이 위기와 극복 과정은 도식성에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환상성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 수능특강도 마찬가지죠. 여기 초월적 세계 그리고 초월적 존재 나왔죠. 이게 이전 기출에서는 환상성이라는 측면으로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김진옥전의 경우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해소된 듯한 갈등이 재발하고 여러분 갈등의 재발이라는 게 또 여기도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 여기도 보면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말 나왔잖아요. 앞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애정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연관이 있다 라고 다른 모의고사 기출의 보기에 출제가 됐죠. 신이한 존재의 능력이 부각되는 등 도식성과 환상성이 강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층을 고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위기 상황의 반복은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신이한 존재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소는 독자들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했대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보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 이제 19년 3월 학력평가에 출제가 된 거죠.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천상계가 아니라 또 다른 초월적 세계가 있나 봐요. 그게 바로 수중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신기하네요.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요.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대요.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요. 여러 소재를 활용해서 두 세계의 연계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수능특강 보기와 이전 기출의 보기를 조합했을 때 초월적 세계는 수중계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환상성과 도식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영웅담에서 도식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도식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죠? 그리고 갈등은 어떤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읽으러 가볼게요.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내려온 진옥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보기에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적강했다라고 하거든요.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주인공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상계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거네요. 자 여러분 진옥은요 주인공이죠. 왜요? 제목이 김진옥전이니까 김진옥이 주인공이겠죠. 남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침입을 해서 김진옥이라는 주인공이 힘들게 됐으니까 이러한 남선우에 속하는 인물은 반동인물,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 장원에 급제했대요. 여러분 화산도사는 진옥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며 천정배필인 유소저와 혼인하고, 여러분 유소저는 김진옥의 이제 아내가 되는 거고요. 소저는 이름이 아니라 여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씨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남선우가 재침입하자, 실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출전하여 대승을 거둔다. 그러나 역시 능력을 발휘하네요.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우연히 한 섬에서 아버지를 만난대요. 여러분 이런 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우연히 만났대요. 고전소설은 우연성이 지배하죠. 한마디로 억가의 소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났대요. 오마이갓, 여러분 여기서 용왕이 나왔죠. 바로 이 용왕이 바로 뭡니까?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모고 기출에서 힌트를 얻은 것처럼 수중계라는 초월적 세계가 나온다라는 것도 용왕에서 알 수 있네요. 특이하죠? 원수가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원수라는 새로운 명칭이 나왔어요. 여러분 얘는요 직급입니다. 한마디로 관직명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를 만났고 동자를 만난 게 결국 누구야? 그쵸, 김진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김진옥이 곧 원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앞부분 줄거리에서 주인공 얘기 주구장창 했고요. 아버지 만나고 동자 만난 거는 김진옥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김진옥으로 연결해줘야겠죠. 천지명랑하고 1월이 조용하니 또한 별건곤이라, 여러분 이 건곤이라는 게요 하늘과 땅이에요. 즉 한마디로 하늘과 땅 온 세계인 거죠. 별 세계다 라고 해서 특이한 나라에 오게 된 거죠. 궁궐이 장려하고 황금 대자로 썼을 때 수정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수정궁이 바로 수중계의 궁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백옥상에 좌정한 후 가로되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가로다는 과인이 일찍 대원수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이되, 여러분 용왕이 말을 하고요. 왕이 자기를 낮춰 부르는 게 이제 과인인 거죠. 유현이 노수한 고로 봉영치 못하고 앉아 맞으니 심히 불안토소이다 라고 해서, 지금 유현이 노수하다라는 건요 여기서는 약간 이제 원래는 여러분 이게 유현이라는 게 이승과 저승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승과 저승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용궁과 인간세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용궁과 인간세계, 인세라고 할게요. 노수한 고로라는 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승과 저승은 길이 다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길로자잖아요. 한마디로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 이승과 저승의 뭐 질서가 다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 봉영치 못하고, 여러분 봉영이라는 건 이제 귀인을 받들어 맞이하다라는 거거든요. 귀인을 대접하다 이렇게 볼게요. 원수가 나는 김진옥이죠. 인간 미천한 사람이라 대왕이 이렇듯 관대하시니 불승송황하여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왕이 불감함을 칭사하고 주가를 내와 시녀로 하여금 청아주를 옥배에 가득 부어 권하니 원수가 사양치 아니고 취토록 먹은 후 서로 담아하더니 한 신하가 나아가 왈이라고 말을 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용왕이 김진옥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쵸? 이렇게 지금 해서 용왕 입장에서 지금 이 김진옥이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용왕이 진옥을 매우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곡대병이 벌써 지경을 범하였사오니 대왕은 이꼴 용왕이겠죠. 급히 막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용왕님을 쳐들어온 동곡대병이 있나 봐요.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반동인물이겠죠. 그랬을 때 지금 신하가 위급하니 어서 막아라 하거늘 용왕이 원수다로 과인이 원수, 즉 김진옥이겠죠. 용왕이 김진옥께 청할 말씀이 있사오니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말으소서. 김진옥 무슨 말씀인지 알고자 하나이다. 또 왕이 동곡왕이, 여러분 동곡왕이 바로 위에서 말했던 동곡대병의 왕이겠죠. 그쵸? 강포를 믿고 대군을 몰아 과인을 치되, 과인은 이제 여기 있는 용왕인 거죠.
과인이 그 강악을 당하지 못함에 장차 위태하기로 당돌이 원수를 청하였사오니 그 강병을 막아주시면 은혜 남방일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용왕이 동자를 보내서 지금 김진옥을 데려온 이유는요, 내가 위태로우니 너가 우리를 위해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용왕이 김진옥을 데려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은 진세의 한사라. 비록 조그만 재용이 있으나 수부 조화 무궁한 용왕을 어찌 당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요, 이 복이라는 말은요, 남자가 자기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세라는 건 여러분 인간 세계거든요. 인간 세상에 한사라라는 게 여러분, 이 사가 선비사자예요. 한마디로 나는 약간 힘없는 선비다 이런 말입니다. 즉 여러분 본인이 원수까지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겸양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조그만 재용이 있으나 수부 조화 무궁한 용왕을 어찌 당하겠냐. 즉 내가 재주가 조금 있지만 어떻게 동국 용왕을 내가 이걸 당하겠습니까? 라는 말인 거죠. 용왕왈 원컨대 원수는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말아줘서 원수가 사세 여차하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대항은 무르하소서. 한마디로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말이에요. 왕이 대히 기뻐하며 정병 80만을 조발하여 주고 천리 비룡마와 백리 소검을 주며 수부 대도독을 하이니 원수가 부친과 용왕께 하직하다라는 건 이별 인사를 하다라는 거. 이제 멀리 떠나야 되니까요. 기치창검과 군사의 정숙함이 인간과 다름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지금 용왕이 이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다 챙겨준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김진옥이 보기에는 인간 세상과 다를 게 없었대요. 자, 여러분, 각설입니다. 그럼 각설은요, 우리 이제 고전소설에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표지예요. 여러분, 장면이 전환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장면이라는 건 시, 공간적 배경이 하나의 장면을 이루고요. 따라서 장면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시공간적 배경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 위에까지는요. 어디에서? 자, 어디? 용궁에서. 누가? 김진옥이 용왕을 만난 거죠. 그래서 김진옥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탁을 받았죠. 다른 용왕과 싸워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게 윗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장면이 전환된 아랫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이걸 고민을 늘 해야 됩니다. 원수가 거느리고, 여러분 원수는 김진옥이죠. 바다를 건너던 장졸이, 여러분 쫄다구입니다. 이랴 대풍에 원수의 탐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제장 군졸이 두루 찾으되 종적을 모르는지라. 한마디로 여러분, 김진옥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지금 김진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황성, 수도입니다. 수도에 가서 천자, 황제죠.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황제가, 상은 이제 황제를 뜻하는 말이죠. 이걸 들으고 대경 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 이꼴 김진옥이 표풍하다라는 건 이제 사라졌다라는 말로 우리가 대충 알아들으면 되겠죠.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괴히 여기시더라. 한마디로 이상하다고 여겼대요. 차시 유승상이, 여러분 유시성을 가진 승상이래요. 승상도 어떤 관직명 같은 거죠. 이렇게 신분 명칭이에요. 그럼 유시성을 가졌는데 신분이 있고 관직이 있는 남자겠죠. 조선시대에 여자는 관직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시성을 가진 사람은 유소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소저와 가족인 거고 같은 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은 유소저의 아버지쯤 되겠죠. 따라서 유소저는 김진옥에게 뭐였어요? 아내였죠. 아내의 아버지니까 이건 김진옥에게는 장인어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인과 소저 주야 근심하면, 부인은 이제 장모님이겠죠. 김진옥 입장에서 장모님, 소저는 아내겠죠. 유소저. 주야 근심하며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축수하다. 기도하더라. 선시에 이전에 이런 말이겠죠. 이전에 먼저 선자니까요. 우양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함에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의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했다. 여러분, 우양공주가요 시기했대요. 뭘 시기했나라고 봤더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피하는 것을 시기했다. 즉 한마디로 그거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부마라는 건요 왕의
사위가 부마예요. 한마디로 김진옥이 왕의 사위가 됨을 지극히 피했다라는 건요. 공주의 남편이 되는 것을 피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양공주가 김진옥과 이제 혼사가 진행될 뻔했는데 김진옥이 나는 유소저와 결혼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공주를 깐 거예요. 공주 입장에서 이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시기했대요. 한마디로 공주도 지금 여기서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반동 인물로 등장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선 모고 기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자, 앞선 모고 기출에서 여기 나와 있죠.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됐다라는 것. 즉, 남녀 간의 애정 문제였던 게 공주와의 파혼으로 이어지는 게 정치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치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윽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김진옥이 표풍 즉 사라졌다는 거죠. 사생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름을 듣고 대희했대요. 매우 기뻐했대요.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공주가 싹팬 거죠. 이에 전승상과 부마 전여선, 좌승상 이선영과 병부상서 정동환 등으로 더불어 개교를 베풀어 천자께 주했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양공주와 한패가요. 전시성을 가진 승상과요. 부마 임금의 사이인 전여선이고요. 그리고 좌승상인 이선영이란 사람 그리고 병부상서인 정동환 이 사람들이 다 우양공주의 패거리인 거죠. 그쵸? 이들이 이제 나쁜 뜻을 같이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죠.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선으로 더불어 내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도망하여 월국에 들어가 대국을 도모코자 하오니 이는 반역지신이요. 또 김진옥이 월국을 항복받고 돌아오는 채 하다가 이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여러분 김진옥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뜻을 불가치기니 이는 역신 여러분 역신은요. 반역의 신하인 거잖아요. 김진옥이 반역을 했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 처자를 어찌 그저 둘이일까? 여러분 처자는 김진옥의 아내 말하는 거잖아요. 공주는 내 남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뻔한 남자가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미운가 봐요. 복원 성상은 숙찰지 하소서. 상이 들으시고 그러이 여기서 여러분 임금이요. 그걸 듣고요. 그렇다고 여겼대요. 그러니까 임금도 좀 무능력한 사람이죠. 유승상을 삭탈관작하시고 유승상은 이제 장인어른인 거죠. 김진옥의. 그리고 진옥의 처 유소저 아내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대요. 자 중략입니다. 유씨가 아내겠죠. 할 일 없이 옥중에 있어 주야로 한림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한림. 유씨가 기다리는 한림이 누구겠어요? 김진옥이겠죠. 그럼 여러분 김진옥은요. 원수이자 한림이자 김진옥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옴을 기다리나 오지는 아니하고 옥빈 홍안에 눈물이 거칠 날이 없더라고요. 옥빈 홍안이라는 건요. 여자의 얼굴을 뜻해요. 붉은 얼굴이라고 해서 여자의 얼굴, 즉 유씨의 얼굴에 늘 눈물이 가득했대요. 1일은 몸이 곤비하여 누웠더니 사몽 비몽간에 한 선녀가 구름 속에 내려와 유씨 곁에 앉으며 왈 낭자야 인간 고행이 어떠하니 있고 낭자가 서름 끝에 영화가 돌아오리니 옥보방신을 보호하여 질에 손상치 마르소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그럼 꿈에서요 선녀가 나왔는데 너가 이제 서러움 끝에 영화 좋은 일이 돌아올 거래요. 한마디로 꿈에서 미래를 이제 예견해 준 거죠. 복선입니다. 그쵸? 좋은 일이 생길 거래요. 옥보방신이라는 거 이제 건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고 간대업건을 놀랍게니 꿈이라. 낭자가 슬픈 중에 생각하되 나 같은 방명한 몸을 귀신이와 명백히 가르치니 하늘이 이런 인생을 살피심이 있도다. 행여 살아있다가 혹자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마음을 천만강행하여 지내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나름 희망을 얻은 거죠. 그래 내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지금 좀 가다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또 각설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그럼 장면 전환이 돼야겠죠. 자, 위까지는 어떤 장면, 아래까지는 어떤 장면. 자, 영상 멈추고 요약해 보세요. 자, 위는요. 유소저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왔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꿈을 꾸는 장면이었고요. 그럼 이제 아래는 무슨 장면인지 볼게요. 차시, 김원수가 여러분 김원수 누구겠어요? 김시성을 가진 원수 김진옥이겠죠. 수부의 대장이 되어 수족 신병을 거느리고 동해로 향하여 나아가더니 동곡용왕 여러분 반대편이죠.
천병만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하거늘 원수가 살펴보니 유수진을 치고 기세 엄숙하거늘 제장을 불러 분부할 나는 일자 장사진을 칠 것이니 여등은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 선봉장 신갑이 부하되 적장이와 싸움을 도두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군을 거느려 서로 접전할세 동곡왕이 대호왈 적군이죠. 너는 중국 서절구투라 수부 대도독이라 하니 네 무삼제주를 가져간데 감히 나를 대적하라 하느냐. 한마디로 너 같은 인간이 감히 나를 대적하려고 해? 라고 좀 얕보고 있는 거죠. 원수가 대로 매우 화가 나서 왈 동곡 왕 필부가 어찌 무례하리요. 내 비록 풍운 조화를 가졌으나 네 어찌 감히 나를 당하리요. 네 능히 나를 당하면 내 당당히 항복하리라. 동곡 왕이 대로하여 칼을 두르며 내닫거늘 원수가 맞아 싸워 승부를 다툴세 원수가 칼을 들어 왕의 명문을 지르니 왕이 몸을 기울여 피하며 서로 싸워 30여 합이 되도록 승부가 없더니 한마디로 챙챙챙챙챙 해서 30번을 서로 이제 겨뤘나 봐요. 용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나며 생각하되 내 힘으로 능히 당치 못하리라 하고 운무를 일으켜 천지자옥하니 원수가 패하여 본진에 돌아와 제장과 의논할세.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동곡 용왕이 약간 좀 얘 센데? 라고 느껴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일을 이렇게 좀 막 구름과 안개로 자기를 감춰버린 거예요. 이게 풍운조화죠,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이 용왕의 풍운조화라는 게 바로 이렇게 좀 날씨를 마음대로 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공용왕이 운무를 일으키자 김진옥이 왕을 잡게 되었는데 갑자기 천지가 아득하고 지척을 분별을 못하면서 왕을 놓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김진옥이 일단 패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패배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용왕의 조화가 불측하니 마땅히 개교로 잡을 것이라. 이제 용왕이 우리 패함을 업신여겨 태만하리니 이때를 당하여 겁칙하면 승전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용왕이 마음을 놓았을 때 치자라는 거죠. 제장을 각각 개교를 가르치고 3경에 밥 먹고 4경에 행군하여 치기를 준비하라 하니 제장이 청령하고 물러가더라. 때의 정이 4경이 되며 여러분 이 4경이라는 거 되게 늦은 시간이거든요. 원수가 군사를 휘동하여 적진에 돌입하니 적진 장졸이 불의지변을 당하여 죽은 자가 부지기수더라. 한마디로 불시에 치니까 적군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왕이 정이 칼을 들고 나오다가 말이 무릎을 꿇으니 왕이 번신낙마하는지라. 원수가 마침 이르러 용왕의 낙마함을 보고 여러분 이 왕 이꼴 누군 거예요? 용왕인 거예요. 누구겠어요? 동곡용왕이겠죠. 동곡용왕. 즉 말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달려들어 왕의 꼭띠를 잡아 엎지르니 군사가 달려들어 긴긴히 결박하여 본진으로 보내고 쟁처 군을 거두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와 장대에 높이 앉아 용왕을 장대하에 꿀리고 항복하라 하니 왕이 앙천 탄식기를 맞이하니고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항서를 받아 승전한 사연을 용왕에게 알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진짜 좀 너무한 게요. 이 용왕은요 우리 편 용왕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왕은 동공용왕을 말하는 거죠. 잘 읽어야 됩니다. 용왕이 대의하여 이때 이 용왕 기뻐하는 용왕은요 이제 처음에 김진옥을 데려온 용왕이겠죠. 원수의 부친을 청하여 살해를 했대요. 양계에 인재 많은 줄 이미 안지 오래거니와 영랑 같은 명장을 만나 과인의 저의 은혜를 태상같이 입어 만년 유택을 안복해 하시니 여차 대공을 장차 무엇으로써 갚사오리까. 한마디로 내가 네 아들 덕분에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죠. 사자를 발하여 원수에게 문후하여 맞아올세 심리외에 나와 친히 영접하여 좌정한 후 만만 칭사하고 술을 받들어 올려 권하니 원수가 순순히 접배하고 왈 승전하기는 다 대항의 흥복이라. 어찌 복에 나를 말하는 거죠. 남자 나를 나의 공이라 하리 있고 용왕이 김승상으로 서해군을 봉하고 원수로 동해군을 봉하고 대연을 배설하여 각처 용왕을 다 청하고 또 모든 성관선녀를 청하니 오래자나 용왕의 모든 성관이 이르러 좌를 청하고 팔진 및 찬을 올리고 주배를 날려 즐기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겼으니까 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김승상은요 김진옥의 아버지인 거죠. 자 얘는 진옥의 아버지 부이고요. 이 원수가 이제 김진옥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온갖 서해군을 줬다, 동해군을 줬다 이런 거 다 약간 어떤 이렇게 직급을 주는 거잖아요. 너무 축하한다 이런 말인 거죠. 일광로, 여동빈, 이태백, 두모찌, 소동파, 장건이 오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신선들이잖아요. 이태백 이런 말 들어봤죠. 소동파 중국 엄청 유명한 신이거든요. 신선들로 언급이 됩니다. 신선들이 축하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왕이 국문 밖에 나와 맞아 입실 좌정함에 재선이 원수의 손을 잡고 왈 우리를 모르냐 원수 대왈 자세히 알지 못하나이다. 한 성관 신선 이제 어떤 신선의 관리입니다. 성관이 이르되 나는 일광로요. 저는 여동빈이고 이는 두목지, 소동파, 이적선 여러분 이태백이에요. 이 사람들 다 죽어서 이제 신선이 됐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전일 삼신산 백운동에서 바둑 두던 친우들을 어찌 모르나뇨. 여러분 삼신산은요. 약간 이제 신선들이 노니는 산, 신선들의 어떤 놀이터 같은 겁니다. 신선들의 놀이터에서 너 나랑 바둑 뒀는데 그거 몰라? 라는 거죠. 즉 너랑 나는 바둑 두던 친구 사이야 라는 건요. 이게 이제 김진옥의 천상계 시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인간 세계에 적강한 상황이잖아요. 하고 소매 안으로서 대추 같은 실관을 내어주며 왈 그대 이제 이것을 먹으면 전생일을 낱낱이 알리라 하거늘 원수가 받아먹으니 과연 전생일이 안전 눈앞에 버렸는지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적강 모티프죠. 이 사람은 원래 천상계 사람이었는데 지금 인간 세계에 내려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우 기네요. 힘들어요. 이게 혼자 이야기하면서 이게 수업을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주제는 너무 쉽죠. 고전소설이니까요. 그냥 김진옥의 영웅담이죠. 김진옥의 영웅담. 근데 이제 특이한 건요. 초월적 세계, 수중계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각설이 나오면은 장면 전환의 표지니까 이런 거 잘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